게이샤는 아니고요. 파나마에서 키워진 에티오피아 품종이에요. 뭐 게이샤도 사실 에티오피아 품종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와일드 에티오피안이라고 해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헤일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다가 파나마에서 이제 키운 거죠. 요새는 농장들도 엄청 열심히 해요, 다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만난 거죠. 간단하게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그래피티라는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로링을 사용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201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로링을 사용하신 거죠? 네, 제가 1호겠죠, 정식으로는. 보통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얼만큼 검증됐느냐, 왜냐면 큰 금액의 단위니까 되게 신중히 결정을 하거든요. 네.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아직 로링이라는 머신의 이름이 또 생소할 때, 네.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았을 때 네. 로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네. 제가 그래피티를 하기 전에 해외를 정말 많이 나갔던 딱 해가 한 해가 있어요. 그 해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연간 계획에 나는 해외의 행사를, 메이저 행사들을 다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딱 그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를 정말 많이 나가서 해외 로스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커피를 많이 사 먹고 원두를 사오고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한 해를 결산하는데 가장 맛있었던 커피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죠. 몇 개가 딱 꼽혔어요. 공통점이 다 로링이었어요. 그 커피가 다 미국 회사들? 아니에요. 다 유럽 회사였고요. 저는 미국에서는 로링을 쓰는 업체를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전 브랜드도 몰랐고 로링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스마트 로스터라고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해줬어요. 저게 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스마트 로스터기라는 말 자체를 전 처음 들어봤고, 구매하고 초반에는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죠. 남들은 안 좋다는데 너 왜 샀니?가 전제로 깔려있는 듯한 게 참 사용하는 유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아, 그랬어요? 초반에는? 네. 로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비싼 로스팅 머신. 비싸요. 비싸요. 네. 네. 로링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든 로스터기가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하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델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유동층 로스터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플루이드 베드라고 해서 로스팅을 할 때 바람에 의해서 생두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이에요. 네. 지금은 드럼 로스터기처럼 안에 교반이 돌아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로스터기는 분명 15kg인데 네. 킬로그램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최소 단위가 2.5kg, 네. 최대가 15kg. 네. 그 사이에도 키로 설정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화력이나 풍량이나 이런 게 좀 변화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로스터기로 다양한 키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그 플루이드 베드의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모델 자체가 지금 그거의 장점인 건데, 또 반대로 그것도 단점이기도 해요. 단순히 화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화력 플러스 풍량이라는 걸 같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 아까 띄워서 로스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두에 맞는 그 풍량의 세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가서 로링에서도 이제 그냥 교반 형태로 변경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밑에서 가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헤어드라이기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드라이기처럼 가열된 온도가 로스터기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니까, 물론 로스터기가 예열이 되면서 열을 머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열원 자체만 놓고 보면 열풍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방지나 내부 안에 있는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로스터기에 물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다른 로스터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물이 연결이 돼요. 네, 물도 연결이 돼서 이제 체프에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체프통에. 그래서 그때도 강제로 물을 분사시켜서 혹시나 불을 꺼줄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로스터기 안에도 제가 스프레이로 물을 분사해서 수증기를 높인 상태로 로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기능인 거고요. 빵을 굽든 뭐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도 스팀 오븐을 사용해야지만 하는 또 요리들이 있듯이 커피 로스팅을 할 때도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때 좋은 프로파일을 가진 커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의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쿨링 시에 워터 펀칭이라고 해서 네. 쿨링할 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대형 머신들은 물을 분사시켜 네, 주는 네,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아예 로스팅 내부에 물을 분사시켜 주는 대부분 이제 쿨링에만 워터 콘칭을 하는데 네. 걔는 로스터기 내부에서 순환하는 공기 순환 형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분사했을 때는 거기 안에 그 습도가 높은 상태로 로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수분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로스팅을 할 때 열 전달이라는 거에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스비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가스비가 아무리 로스팅을 많이 해도 나오는 그 한계치가 정해져 있고 내부까지 열을 익히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그럼 일단 가스비가 적다. 네. 그리고 내부의 열 전달, 열 효율이 좋다. 네. 그러니까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의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배출 포인트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머신이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수분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네. 뭐 그건 선택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200~300도가 넘는 온도 안에서 수분이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생두가 원두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 내부에 열을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빵을 굽는다거나 할 때도 오븐에 물을 넣어서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팀 오븐이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타입으로. 그랬을 때는 뭐 야채나 이런 걸 굽더라도 촉촉한 상태로 따뜻하게 데워지는 형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리의 장르인 것처럼 로스터기도 하나의 내가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 연기나 냄새를 태운다는 거. 그러니까 로스팅을 할 때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애프터버너나 제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일체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본 구조상 그렇게 풀어낸 거고요. 다른 로스터기 회사들은 대용량으로 가면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일단 소형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격 단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로링 같은 경우는 기본 재순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리사이클 방식 뭐 이렇게 하는데 열을 순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니까 뭐 나가는 연기까지 다 태워주고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공기를 계속 활용한다는 게 장점.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도심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로스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도 그런 부분이 사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정도 까다로운 규제가 사실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에 대한 규제는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O2 배출량에 대한 이슈도 좀 많아요. 그거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다른 로스터기처럼 뭔가 예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기계는 아니에요. 사실 로링이라는 게. 왜냐면 밑에서 불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진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몇 도로 내가 불어넣어 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예열이 잘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예열이 되지 않더라도 로스팅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소량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로스팅을 할 때 대부분 샘플봉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로스팅 칼라나 뭐 냄새를 맡아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로스터기는 그게 드럼 안에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고 내가 넣어서 빼는 식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번 뺄 때마다 좀 민감한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거든요. 빼면 글로 열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링은 그 안에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샘플봉을 밀어 넣어줘야지 문이 이렇게 열리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샘플봉을 빼면 이게 자동으로 닫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링이 가지는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로스팅하는 곳하고 쿨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스팅을 하는 도중에
쿨링을 할 수 있고 쿨링을 하는 도중에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배출이 되면 대부분 쿨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로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출하고 바로 새로 이제 로스팅을 시작해도 전혀 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는, 시간당 생산량을 봤을 때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 뭐 예를 들어 한 배치를 로스팅 하는데 뭐 15분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롤링 같은 경우는 정말 1시간에 4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로스터기는 15분에서 배출하면 쿨링하는 동안 로스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로스팅에서 이제 쿨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온도를 맞추고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뭐 1시간에 많이 해봐야 3배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열풍의 비율이 많으면 발연이 빠르다, 그리고 뭐 전도의 비율이 높으면은 좀 발연이 느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랑 관련된 저는 연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연이 빠르고 뭔가 발연이 느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 건 오히려 생두의 타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면 향이 좋은 생두는 어떤 로스터기건 간에 로스팅하고 가장 빠른 시간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향보다는 뭐 흔히 단맛이라거나 또는 뭐 애프터가 되게 좋은 커피라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빛을 볼 수 있는 커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이게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롤링을 선택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열풍의 비율이 빠른 어떤 로스터기들이 이제 드럼에 전도된 열들을 사용하는 타 로스터기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화력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열량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로스터기는 계속 드럼을 가열을 하잖아요. 어떤 형태든 내가 화력을 줄인다고 해서 가열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기가 드럼이 어느 정도의 열을 머금었냐 이런 걸 이제 로스터가 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화력을 그냥 그때 줄여줘도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드럼 로스터기는 내가 줄여준다고 해도 가열된 열 자체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팅의 경험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장단점에서 본다면 저는 롤링이 좀 더 즉각 반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롤링의 단점. 이 시간을 기다렸다. 타 로스터기나 같은 용량 대비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는 게,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구매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도 그 부분은 단점으로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 비교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격이 일단 비싸면 내가 구매를 하는 거에서 약간 망설여지는 거는 1순위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가 일반적인 로스터기랑 달라서 층고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층고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이 돼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 그거에 따라서 최소 층고 높이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했듯이 로스터기에 연결돼야 될 때 대부분은 가스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컴프레셔도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정수된 물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설치 환경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로스팅을 해서 이제 닥트라고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닥트를 반드시 이중 닥트를 해야 돼요. 또는 그냥 일반 주석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텐으로 닥트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처음에 설치 비용도 높게 나온다는 거. 일반적인 로스터기는 닥트를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로스팅과 쿨링을 따로 해야 돼요. 비용이 곱하기 2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중 닥트라는 거 또 거기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로스터기보다 닥트 설치 비용이 뭐 과하게 얘기하면 한 3배, 좀 저렴하게 하면 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 부품의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특수성 때문에 좀 비싸다는 거. 실제로 저도 다른 로스터기를 썼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롤링 같은 경우는 기계가 원하는 환경이 돼야지 로스팅이 돼요. 그거는 차이예요. 분명 생산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일정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가 안 맞으면 로스터기가 작동을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수압이 약해졌다, 아니면 뭐 컴프레셔의 공기압이 약하다, 그런 정말 사소한 것들 있죠. 그리고 자기가 로스터기를 딱 키면 공기 순환이 되는데 뭔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갑자기 락이 걸려요. 근데 뭐가 문제다라고 뜨는 게 아니라, 뜨는 경우도 있는데 안 뜨고 그냥 로스터기 자체가 뭔가 컨디션이 안 맞는다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단점 말씀하실 때 아, 굉장히 지금 생기가 돌죠. 아, 네. 지금 어디서 얘기하지 못한 것. 열에 9명의 사람들이 로스터기를 어떤 걸 쓰냐라고 물어서 로링을 쓴다라고 우와 이러시거든요. 한 분은 이제 유저인 거예요. 유저면 별 탈 없으신가요? 라고 프로파일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감을 아예 못 잡으시는 거죠. 테스트했었을 때의 환경하고 다르니까 테스트했던 것처럼 하니까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스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화력이나 열량이 좀 달라지긴 하고, 배기의 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로스팅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설치한 곳에서 똑같지는 않아요. 기계가 너무 예민한 것도 있어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좋다라는 부분은 생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미세한 조절을 하면서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면, 또한 그게 단점인 거죠.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로스터기에 비해서 소음이 좀 커요. 다른 로스터기는 대부분 이제 펌프를 거의 하나, 그다음 사이클론 하나 이렇게 쓰는데, 로링 같은 경우는 쿨링 펌프 따로 있고 불어넣어주는 펌프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로스터기를 돌렸을 때 동일한 키로 대비했을 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들 제일 좋은 거 또는 제일 비싸니까 제일 좋을 것이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죠. 소음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 매장 안에 머신을 놓고 네. 이렇게 로스터리 매장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고려를 하실 때 사실 소음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로링을 네. 추천하시는지. 이거는 저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는 했는데, 내가 왜 로링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 장점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어느 비율이 더 나한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이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 I'm a love giver, searching for glory. I'm a strong